안녕하세요, 고명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K팝 그리고 K드라마에 이어서 한국의 무형문화재를 공연으로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손이란 작품인데요. 오늘은 그 작품에 출연하신 장인분들과 공연 관계자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 교수님이시자 생각하는 손 예술 감독님이신 김희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생각하는 손의 안무를 담당하신 김용걸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립무형유산원의 임승범 학예연구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생각하는 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저는 첫 느낌은 불가능한 일을 해내신 거 아닌가. 일단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네. 이거를 공연으로 올리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도대체 최초에 생각한 사람이 누구인지 네. 또 너무 궁금하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공연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 공연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이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네. 브랜드 공연을 네. 첫 번째 브랜드 공연이죠. 개발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위촉이 와주셨는데 국립무형유산원이면 일단 무형유산원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브랜드 공연인데 그래서 어떠한 이제 무형유산이 있을까 이렇게 네. 봤더니 이미 공연화돼 있는 거는 제가 공연이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미 잘 알고 있는 판소리라든가 네. 동해안 별신구 네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공연화돼 있는 무형유산은 조금 배제를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농담이었지만 처음에는 고추장 담그기로 할 생각도 있었고요. 아, 생활 후보작이 문화 고추장 담그기, 된장 담그기, 이런 장 담그기. 장 담그기가 아니 있었죠. 그것도 사실은. 재밌겠는데요. 무대 위에서 막 장을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사실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막걸리 담그기가 있었는데 막걸리 담그기. 네,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무형유산 중에서 사실 김정옥 선생님하고 김혜순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가 거의 생각은 뭐 흔들리지 않고 그때부터 굳힌 것 같습니다. 네. 공예가 네. 과연 우리가 결과물만 보지만 네. 공예가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을 공방에서 만드시는 거를 보면은 이제 공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공연화를 시켜야 되고 공연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예. 생각하는 손 그러면 어떤 작품인가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1막과 2막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일단은 현대무용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적인 이제 몸사위가 네. 들어간 새로 창작된 그런 무용의 기본으로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것보다는 사실 공예를 실제적으로 무대 위에서 구현을 하는 이제 부분이 이제 전체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2막으로 된 무용입니다. 네. 예. 또 궁금한 거는 우리 김정옥 선생님과 네. 김혜선 선생님께서 사실 공연을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무대 위에 올라서 본인의 아무리 그 장인으로서 몇십 년을 해오셨다 그래도 우리가 무대에 올라가면 손도 떨리고 뭐 긴장하고 할 텐데 처음부터 바로 승낙을 하셨나요? 그 설득의 과정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만, 네, 그거는 선생님 모시고 얘기 들어볼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걸 교수님께서는 발레를 전공하셨는데 이런 전통 문화에 관한 공연을 제안받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실은 제가 이제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 있을 때 한 10년 있었거든요. 네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네. 아시다시피 발레가 서양 예술이고. 네네. 근데 파리에 있는 1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우연히 접했던 한국 문화가 있었어요. 네. 뭐 정가라든지 판소리라든지. 네. 그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다가왔던 거랑 많이 달랐어가지고. 네. 그때 우리 게 굉장히 매력이 있구나. 네. 또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 있게 보는구나라는 걸 네. 느꼈었죠. 그렇게 귀국을 한 뒤에 여러 작업을 하면서 네. 외국 발레를 하지만은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었었어요. 네. 그때 이제 평소에 저를 아주 인정해 주시는 네. 우리 김인정 감독님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제안을 주셨는데 네. 흔쾌히라기보다는 호기심에 네.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무형문화가 어떤 겁니까? 이 무형문화재라고 하면 네. 형태가 없는 문화재를 말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공연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연극, 네. 그다음에 뭐 또 공예 기술 네.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를 네. 저희가 다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무형문화재죠. 네. 이번에 공연 생각하는 손이 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공연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국립무형유산은 사실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전 네.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그러시죠? 예, 국립무형유산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전라북도 전주시 한옥마을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한옥마을 바로 맞은편에요. 네, 그 국립무형산에 오시면 이렇게 멋있는 공연도 하고 네. 정말 볼만한 전시들도 많거든요. 네. 2013년도에 개원을 했어요. 아, 그럼 이제 한 8년 정도 됐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국가의 무형문화재를 네. 전체 총괄하고 관리하고 네. 전승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그럼 문화재청 기관입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시면 네. 한옥마을 맞은편에 국립무형유산원이라고 굉장히 또 재미있는 공연도 많이 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전시도 많이 하니까 많이 찾아봐 주시고 일단은 우리 생각하는 손 흘개춤 공연 현황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감상하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저는 정적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훌륭한 공연, 이 생각하는 손에서 공연하신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보유자이신 김정옥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이 사기장의 레전드라고 불리우시는 김정옥 선생님 모셨는데요.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경에 살고 있는 사기장 보유자 김정옥입니다. 아, 진짜 사실 저희가 문경으로 찾아뵀어야 됐는데 이렇게 먼 길 창덕궁까지 오시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 김정 교수님이 제안하셨을 때 어떻게 바로 한 번에 수락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뭐 처음 하는 공연이 되고 그래도 잘 하면 안 되겠는가 이제 이래서 수락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잘하셔서요.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무형문화재 선생님, 인간문화재 선생님이 나오셔서 도자기를 빚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왔는데 왔더니 네. 도자기를 빚을 줄 아는 배우가 앉아 있더라. 아. 그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맞아요. 야. 완벽하게 네. 예. 아니, 무용과 그리고 그냥 일체가 되셨습니다. 좀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선생님 얼굴이 좀 약간 네. 영화 배우 같아요. 느낌이 네. 연극 네, 네. 배우 네. 그런 느낌이 딱 이렇게 나셔가지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는 관객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기장 대역 배우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역 배우가 나와서 네. 요거 물레 돌리는 것만 잠깐 배워가지고 왜냐면 너무 배우 같아 보이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정옥 선생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공연 제목이 생각하는 손이거든요. 선생님의 손을 진짜 좀 보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그냥 진짜 이렇게 카메라로 카메라 네네 이렇게 이렇게 좀 여기 클로즈업 좀 하지만 선생님 손 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네, 네. 이 기를 좀 받아야죠. 예, 손을 한번 네. 우리 선생님의 대한민국 최고 네. 장인의 손. 네.
우리가 생각하는 손이라는 작품인데 선생님 지금 몇 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저희가 7대째. 선생님께서 7대째. 네. 아들이 8대, 아들이 손자가 9대째. 손자까지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공연 중에 3대가 함께 또 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인가요? 약 300여 년. 야, 그렇게 도협을 해온 집안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물려받으신 건가요? 제가 꼭 그렇게 마음 먹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아버님 하시는 걸 자연스럽게 보고 사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이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몇 살 때 처음으로 이 흙을 딱 만져서 그릇을 만들어 보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뭐 5-6살 때도 네. 아버님 하신 데 가서 흙을 장난도 하고 이런 것했고요. 예. 본격적으로 한 거는 17세 때. 17세.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물레에 앉아서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또 아드님에게 전수해 주실 때는 저항은 없었습니까? 이 공예 기술이라는 것은 네. 강요해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에게도 저는 네가 꼭 이 가업을 이 도협을 가업을 입고 네.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아들도 군에 가서 대위를 제대로 하고 네.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꼭 그 잔소리를 별로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최선을 다해라. 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살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임승범 연구관님, 네. 우리 김정수 선생님의 무형문화재는 진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네. 김정우 선생님은 1996년도에 네.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으로 네. 처음에 이제 보유자 인정이 되셨는데, 근데 문제는 그 1996년이면 벌써 25년 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25년이라는 한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대째 네.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문헌기록에 네. 그 선조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 아시아의 도회, 네. 한국의 공예를 그 온몸으로 집안 자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대단한 네. 상징적인 존재이시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너무나 다행인 것은 네. 그래도 후사를 잘 두셔서 네. 그 아드님, 손자분이 다 이렇게 네. 또 그 피만 배운 게 아니, 그러니까 피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네네. 그 기술도 같이 이어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손자분이 빨리 결혼해서 네. 또 2세만 잘 생산을 소개팅은 하면 제가 책임지기로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 정도의 대한민국에서 정말 독보적인 그런 가문이고 그 중심에 김정호 선생님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영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우리 김정욱 선생님의 작품을 이제 같이 함께 하면서 어떤 몸으로 표현을 해야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항아리를 들고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일단 먼저 그 항아리는 선생님의 진짜 작품이었나요? 예, 좀 깨질 위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하나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서 사실 똑같이 점잖게 만들어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가격을 얘기했거든요. 가격을 들으시는 순간 이거는 아니다. 그치, 선생님 작품을 들고 하다가 깨지는 순간 깨져봐. 깨지는 순간 그 무용수분은 또 이제 마음이 막 그렇죠. 일단 조심스러워서 충사위에 아무래도 네. 실은 제약이- 걱정은 했었어요. 뭐 용수들이 혹시라도 본인은 최선을 다하지만 미끌리거나 깨졌을 때 네. 무대에서 이게 정말 큰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의를 드릴까 하다가 우리 또 감독님이 또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에 네. 실제로 항아리를 안 들었지만 가지고 있는 뭐 가방 같은 거, 네. 무게가 있는 거 들고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면 김영걸 감독님께서는 우리 김정욱 선생님 작품을
그 무대에서 구현하시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뭐 무용이 무대에서 돋보여야 되겠죠. 원래 네네. 그런 작업이 그랬었는데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무용이 돋보이면 우리 장인분들한테 하는 시선이 그렇죠. 바뀌니까. 근데 이번에 무대에서 봤을 때 내가 아무리 무용이 돋보이게 하려고 했었어도 네. 장인분한테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그 50년의 철학과 노하우가 네. 너무 빛을 발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영남여에 선생님 이제 뵈러 갔는데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진짜 감동 깊은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옛날에 흙을 그 지게에 지시고 네. 면리를 걸어서 매일 흙을 옮기셨대요. 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 개 한 개가 마치 영화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중간에 궁금한 게 저희가 선생님이 돌리는 물레 소리, 뭐 숨소리 그런 게 있고 저희가 보는 이제 풍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외에 선생님이 도자기를 만드시고 계실 때 무슨 소리를 들으셨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네. 선생님한테 선생님 옛날에 도자기 만드실 때 되게 심심하셨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무슨 음악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 라디오를 들었지. 예. 순간 뭔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다 우리가 주변에서 환경적으로 들리는 소리 외에 네. 선생님의 마음으로 들어서 선생님이 들리는 소리는 왜 우리가 생각을 못했을까? 네. 딱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도자기를 구우실 땐 선생님이 우리 모두가 관객이 선생님이 되자. 네. 선생님이 듣던 소리를 한번 네. 들어보자. 그래서 라디오 소리를 넣었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 부분에서 저는 영상으로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공연에 관련된 음악 배경 소리 이런 게 나오다가 갑자기 라디오가 딱 나오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몰입이 더 이렇게 확 되면서 진짜로 그냥 그 현장의 공연장이었다가 이제는 선생님 그 영남요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진짜로 그냥 편하게 뭔가 이렇게 그렇죠. 집중해서 그릇을 만드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서 사실 너무- 제가 작곡가 출신의 연출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번에 음악 감독님 정순도 선생님 여기 안 오셨지만은 정순도 선생님도 제일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연을 보면서 정말 또 아까 라디오뿐만 아니고 다양한 소리에 대한 또 네. 우리 책임을 져주셨던 우리 정순도 음악 감독님 오늘 참석 못 하셨는데 이번 공연에 참석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영상으로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화될 수 없는, 공연화되지 않는 소재를 가지고 공연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소리적인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거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작업장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작업하는 소리들, 그리고 그 소리와 어우러지는 주변 소리들, 그리고 그분들의 실제 숨소리, 땀에 젖어 있는 그 작업장의 환경 같은 소리, 또 화덕에서 불이 지펴지는 소리, 매듭장에서 조그만 매듭 발갱이가 서로 부딪혀서 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소리. 우리가 실제로는 잘 느끼지 못하는 작은 소리인데도 그런 것들을 앰플리파이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음악적 소재로 쓰는 것이 이번 작업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돼요. 네, 정순도 음악 감독님, 우리 김희정 교수님의 정말 그런 까칠한 요구에도 이렇게 좋은 작품 만들어 주셔서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품에 대해서 에피소드 얘기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사실 굉장히 앞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연구관님 혹시 네. 기억나시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공연장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네. 그런 입장에서 네. 이번 공연에서 가장 저를 곤혹스럽게 한 것은 공연장 안에 오케스트라 피트에 물을 채우시겠다고. 네. 김희정 연출. 네네네네. 네. 거기에 물을 채워서 정자를 지어 올리고 그 위에서 우리 김정옥 선생님이나 뒤에 네. 나오실 우리 매듭장 김혜순 선생님의 작업을 거기서 하자는 거예요. 상상해 보면 그림은 멋있겠네요. 부용정 띄워서 예, 부용정. 실제로 멋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물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피트가 이제 그 무대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관객석하고 약간 그걸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이제 그 간격을 만들거든요. 거리를 네. 멀게 네.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부용정을 띄우자. 그래서 네. 거기에 장인 선생님들을 별도로 이제 자리를 만들자라는 거는 이제 미술 감독님
박동호 네. 님의 아이디어예요. 뭐 네네네. 계속 책임을 미루고 있어. 우리 셋 쓰면은 이건 누구 책임일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대를 만들게 된 건데 사실 이 호수가 또 기능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이게 무대가 극장이 굉장히 드라이하잖아요. 네. 공기가. 어. 근데 그게 하루에 3cm씩 내려가요. 증발이 돼서. 실제로. 네. 네. 그래서 증발이 쫙 다시 채우고 내려가면은 다시 채우고. 그 네. 특히나 선생님은 또 공예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흙이 촉촉해야 되거든요. 네.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었는데 네. 그 물을 채운다고 했을 때 그 네. 집중도도 있고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멋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용수들도 동의했고 했는데 이제 날이 이제 11일이다 보니까 네. 또 무용수도 처음에 좀 약간 반누드로 나오고 네. 정적으로 나오면서 물에 발을 담그는데 물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너무 차가웠던 거예요. 네. 그렇다고 무용수들을 위해서 물을 데울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우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네. 물을 조금 데워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무용수들한테 그냥 이건 갑시다. 야. 죄송하고 이때 다들 동의하셨고 네. 근데 정적으로 들어갈 때 무용수들이 차갑다는 느낌을 낼 수는 없는 상황. 그렇죠. 와, 네, 그게 그래서- 굉장히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살짝 넘어갔었습니다. 야, 아니 살짝이 아니고 그 굉장히 진짜 어려운 진짜 이 추위에 차가운 물에 진짜 아까 공연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옷도 사실 굉장히 얇은 것만 옷 입고 있었는데 네, 네. 그런 또 근데 작품의 몰입과 있던 작품성을 위해서는 어느 부분은 또 무용수들이 이렇게 감안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죠. 네. 에피소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정욱 선생님. 이번 공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아드님 손자분이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있었던 에피소드 아니면 공연하면서 뭐 이런 게 좀 힘들었다든가 뭐 이런 기억에 남는 거 없으실까요? 저희 딸한테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네. 매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소리를 매- 한 적이 있습니다. 매달 매월. 매달 이 공연을 할 수 없나? 그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와! 김희준 교수님, 연구관님, 저를 덤지겠어요. 감독님,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용수분들이 그 분장을 그러니까 머드 분장 온몸에 그걸 다 칠해야 돼요. 예. 이 작품이 이게 조금 다른 거랑 달라가지고 네. 그 부분에서 약간 힘들었었는데 그게 머드 분장이군요. 네, 1, 2막 다 온몸에 다 칠해요. 머리까지 다 칠해야 네, 돼요. 네. 이게 조금 과정에서 쉽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말씀 들었을 때 전 너무 하고 싶은데 이 네. 무용수분들이 그 머드를 또 칠한 그 느낌이 약간 들긴 했었습니다. 이 공연 진짜 매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이제 그런 있으시다고요? 그런 한 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야 이거는 저희 어머니께서도 보러 오셨는데요. 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미안하대요. 네. 제가 출연했던 안무했던 작품 중에 이번 게 제일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야. 네.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께서는 주로 발레나 네, 네. 서양 쪽의 어떤 작품들을 네. 많이 하셨는데 네. 이때까지 본 우리 아들 작품 중에서 오늘 게 제일 네, 좋았다. 미안하다고. 오늘 제일 좋았다. 제일 와닿았대요. 예. 제일 와닿았대요. 교수님 이 아드님하고 손자분하고 네네. 이제 드디어 그 3대가 함께 이제 그릇을 빚기 시작하잖아요. 네. 거기서도 뭔가 뭐 타이밍과 뭐 일막에서 이런- 한 장이 딱 그렇게 네. 됐습니다. 네. 그 아드님하고 손자분은 어려워하진 않으셨나요? 제가 생각했던 거기가 이제 클라이맥스였는데요. 네. 그런 게 어떤 연출의 묘미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이벤트 연출계에서 흔히 네. 얘기하는 전문 용어로 뭐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어떻게 낙화하면서 떨어뜨렸나. 네, 네, 네. 그건 기술이 필요하다. 줄 네. 세우는 것부터 시간 타이밍까지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세 분이 같이 무대에 올라오는 장면이 딱 그런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다랑아리가 올라가야 되고요. 네. 근데 다랑아리를 만드는 시간이 최소 30분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완성돼서 올라가야 되는 다랑아리와 네. 선생님이 앞에서 만드신 찻사발과 네. 그다음에 팔대손인 아드님이 선생님의 아드님이 만드는 다랑아리 완성돼 있으면서 다듬어가는 다랑아리 세 개의 타이밍을 맞춰야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무대 위에 계신 분은 그 5분의 그 절묘한 시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셨을 것 같은데 네. 무대 위에서 만들고 계셨습니다. 손주분이. 아. 마이너스 30분 전에 만들다가 야. 맨 마지막에 요 30분 그다음에 요 30분은 미리 만들어놨다 촉촉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뭐 마이너스 25분 이런 네. 식으로 시간을 타이밍을 맞춘 아주 정말 대단한 실제 7, 8 구대손이 나오셔서 그런 네. 장면이 이제 그 자체가 탄생을 한 역사인 거죠. 무용수 분들은 실제 또 이런 전통 문화에 대한 공연을 해보시니까 무용수들의 그 후기는 어땠나요? 공연 끝나고 이제 잠깐 밥 먹으면서 들었었는데요. 네. 처음에 작업 한 2주 정도는 좀 후회를 했대요.
아, 무용수들이. 연습할 때.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던 김용걸 교수님의 스타일을 믿고 왔었는데 네. 그건 줄 알고 왔는데 약간 서양 막 스타일. 화려한 막 이런 어. 다 발레 현대무용수들이고 네네. 대한민국에서는 기량 네로로 하는 그런 무용수들인데 네. 막 숙이라 그러고 예. 움직이지 마라 그러고 뭘 생각하라 그러니까 네. 저 사람 왜 저러지? 네. 근데 컨셉을 설명을 해도 네. 이게 와닿지가 않았던 거죠. 네. 시간이 갈수록 이제 막판에 팍 터졌던 건 우리 무대에서 이제 장인분들 뵀을 때 네. 그때 완전히 몰입하더라고요. 네. 끝나고 본인들도 이번 기회가 아니었으면 아마 하지 못했을 작품이었다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무용수분들의 얼굴이 영상에서는 이제 그 중간중간에 클로즈업 될 때 저도 보니까 네. 뭐라 그래야 될까?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고 완전 뭔가 몰입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희 제작팀이 문경에 직접 가서 선생님의 공방을 촬영하고 왔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일대 할아버지가 조선조 영조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를 끊지 않고 계속 해왔습니다. 17세 때부터 이제 흙을 만지기 시작했고 제가 올해 82세니까 6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거는 할아버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과일학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래 나오니까 쓰기 어려워. 쓰기 편하게. 네. 전국적으로 돌아다녔어. 그래서 이제 핑크 흙이 조금 섞인 그런 흙을 찾았어. 아들이 이 대를 이어서 잘하고 또 손자가 잘하고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래서 가문의 숙명으로 이 예술가로 태어날 적에 태어나줘야 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제 어렵고 노력해야 되고 전통 문화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화공약품 쓰지 않고 이 순수한 흙과 또 나무를 떼서 이렇게 구워낸 도자기고 이래서 도자기가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훌륭한 작품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이제 제대해가지고 29살부터 도자기를 시작했는데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하나 둘 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전수관에서 이제 체험 활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 문경 도자기를 좀 알리기 위해서 전수관에서 정기적으로 체험 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문경 도자기 어떤 그 전통 도자기 그런 것들을 이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닦아놓은 길을 내가 어떻게 예쁘게 걸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들고 저희는 계속 진실되게 도자기를 계속 해왔고 일대 할아버지부터 지금 저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은 누구보다도 크게 가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도자기는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우리 9대째 계승하고 계신 우리 손자 김지훈 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네요. 우리가 계속 응원하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선생님 아드님하고 손자분 얘기만 계속 했는데 사실은 오늘을 빌어서 따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꼭 있으시다고요. 이번 이 공연에 관해서 우리 연구관님하고 감독님하고 딸하고 뭐 이렇게 애를 많이 쓴 걸 제가 알거든. 예. 그 모든 것을 제가 나한테 코치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 또 뭐 코치 하는 대로 다 됩니까 어때? 이래서 내중에 이제 하고 난 뒤에는 이
마음을 놓는 네. 가슴을 이제 이렇게 쓰다듬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예. 아주 실수할까봐. 네. 실수할까봐 아주 간장을 많이 녹인 게 역력해 보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그 딸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손자 김지윤 군이 아직 솔로거든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쉽게 여서 뭐 구원할 일은 없는데 네. 내 손자한테 시집 오면 그만한 행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 나름대로 야. 아가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그쪽에 생각할 일이 아, 선생님,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에게 얘기하셨고, 정말 이 지금 전통 문화에 또 관심 가지셨고, 또 공연 아까 보시고 진짜 이 공연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통 문화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또 선생님 영남녀 방문해서 선생님의 작품도 한번 가지고 싶고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저기 보시고 한번 인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문경은 시골입니다. 시골인데 저희 작품은 언제나 오시도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에 이렇게 이제 많이 나가서 전시도 하고 이제 이래봤는데 우리 전통 문화를 좀 성심성의껏 이렇게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가 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은 국가 무형문화로 지정도 했고, 그래서 아무쪼록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전통 문화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잘 이어지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옥 선생님 앞으로 건강하시고 또 많은 작품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의 모든 어떤 세계인들을 감동시키는 작품 만드시길 바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선 두 번째 공연은 바로 실의 춤이었는데요. 김희정 교수님. 네. 제가 도자기하고 그릇은 공연으로 만들 수 있다고 쳐요. 네. 근데 이 매듭, 정말 정적이다 이렇게 정적일 수밖에 없는 매듭을 네. 공연으로 결국은 올리셨단 말이에요. 네. 일단 이 실의 춤 어떤 공연이었는지 좀 안 보신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1막에서 보여드렸던 사기장 같은 경우는 흙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흙이 어쨌든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네. 다랑아리 도자기까지 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보였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실 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가까이서 봐도 안 보이는데 네. 무대 위에서 실을 만들어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가 이거는 이제 실은 처음에 생명에서 시작을 하죠. 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에의 춤으로 시작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 실이 네. 이제 꼬여지고 네. 이 수만 개의 가닥입니다. 그래서 그게 네. 다 꼬여가지고 이것이 매듭에서 선에서 면까지 가는 과정을 많은 부분을 무용이 채워서 그걸 연출로 해가지고 완성을 네. 한 그런 무용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이막이 아니 되겠습니다. 아까 그 그릇 얘기할 때는 네. 김영걸 감독님께서 저런 표정은 아니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실로 넘어오니까 네. 지금 뭔가 이렇게 아련하게 그 본인이 고생해온 어떤 거를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나 봐요. 그 얘기는 자세한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그릇이 힘들었나요? 매듭이 힘들었나요? 행복했습니다. 우리 임승범 연구관님, 네네. 우리 이 전통 매듭 네. 사실 저도 좀 생소한 부분인데 네. 무형문화재로서 현재 가치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매듭은 네,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도 많이 보여요. 맞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부채 술도 있고 네네네. 한복을 입을 때도 네네. 매듭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각종 의식 도구들에도 가만히 보면 네, 결국 이렇게 매듭 맞아요. 걸려 있어요. 달려 있고 대롱대롱. 예, 근데 막상 그게 없으면 허전해요. 맞아요. 네. 예, 만들다 만 것 같죠. 네. 뭘 만들어도. 네. 그래서 부채도 매듭이 있는 부채와 없는 부채는 네. 뭔가 더 맞아요. 만들다 말았나? 그러네요. 뭐 예.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모든 우리 전통 문화를 완결시키는
종결자. 아. 이게 매듭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이 부채에 이렇게 뭐가 매달려 있는 거랑 네. 없는 거랑 네. 굉장히 느낌이 다르네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이 매듭은 우리 어떤 그런 작품의 종결자다. 네. 아, 좋은 해석을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일단 그럼 어떤 공연이었는지 생각하는 손 시래춤 공연 현황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끈을 맺고 있는 일은 마치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이신 김혜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혜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혜순 선생님 하면 최근에 사실 이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 씨가 유야호 씨가 이 머리에 저도 처음에 매듭을 뭘 달고 나와가지고 저게 뭐지 했는데 그게 바로 선생님 작품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매듭에 대해서 엄청 저게 도대체 뭐냐, 우리 젊은 MZ 세대의 친구들도 자기도 달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된 건가요, 선생님? 네, 그게요. 처음에 그쪽에 그 제작자분이 네.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네. 머리에 그 매듭을 달고 싶은데 해줄 수 있겠냐고. 네네네. 그래서 누가 달 거냐 그랬더니 남자분이 달 네. 거래요. 그래서 네. 글쎄 남자분이 우리 옛날에 조상님들도 남자분이 다를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이때까지 매듭을 하면서 네.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네. 근데 의상은 어떠며 어떤 프로인가 이제 그 프로를 제가 잘 몰랐어요. 네네. 근데 그 한복을 입고 부채를 들고 나온대요. 그래서 네. 그럼 부채 끝에 선추를 단다든가 선추를 달아서 든다든가 아니면은 허리띠를 달면 될 네. 텐데 왜 하필이면 머리에 이걸 달고 나오느냐. 네네네. 저는 조금 그게 너무 이상해서 하고 싶지가 않다. 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제가 안 하면은 또 누군가가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기회에 그러면은 우리 매듭을 좀 아름답게 예쁜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맺어서 좀 그 여러 대중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그런 또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다시 걸었죠. 아. 제가 해보겠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많이 해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네. 하고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죠. 뭐 이게 전통 우리 문화의 작품이다 이러면 또 뭐 나이 든 사람들만 좋아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선생님 작품을 보면 이 컬러 자체만 봐도 지금의 그 MZ 세대들도 훨씬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매듭인데 연구관님께서는 네. 선생님의 매듭의 특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네. 선생님께서 아주 명문 대학이죠. 우리 네. 유화여자대학에서 전통 그 섬유예술 네. 또 자수 이런 네. 걸 또 젊은 시절부터 공부를 하셨던 네. 분이시고 또 지금 이제 인간문화재로서 네. 그 전통과 현대를 다 접목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옛날 어르신들만 좋아하는 매듭이 아니라 젊은 네. 세대들까지 그 감각을 다 이렇게 소화하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혜순 선생님께서는 네, 네. 이번 공연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나 아니면 뭐 즐거웠던 아니면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기억에 남았던 거는요. 예. 어쩜 그렇게 무용수들의 몸짓이 네. 섬세하고 네. 너무 놀랍고 네. 예, 그런 무용수들과 함께 또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뭐 멋진 그런 무대 위에서 네. 또 멋진 뭐 음악과 함께 또 제가 하는 작업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거가 네.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명 깊었어요, 아주.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매듭을 신우이셨던 김희진 매듭장님께 배우셨다고. 네, 네. 근데 그 미술학도 출신이시라 좀 주변에 반대도 많으셨다고 했는데 그 과정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좀 반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뭐 대학교 교수님도 반대를 하셨고 네. 또 저희 친정 어머니도 반대하셨고 네. 저희 남편까지도 처음엔 반대를 했어요. 네. 저희 누나가 이제 매듭하는 거가 굉장히 힘들어 보였었나 봐요. 네네.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한 사람만 고생하면 됐지 왜 너까지 고생하려고 드느냐. 네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아무튼 일단은 매듭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너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아주 네. 신비롭게 느낄 정도로 그 매듭 하나하나 기본형 배워가는 게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50년을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야. 자, 그럼 우리 김혜선 선생님의 매듭을 우리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네. 저도 이게 우리가 공연이 네, 생각하는 손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손을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손이 이렇게 매듭을 하려면 염색부터 해야 되거든요. 아우. 염색을 하려면은 뭐 장갑들을 많이 끼고 하는데 네. 저는 그거를 못했어요. 장갑 안 끼고 그냥 맨손으로 네. 계속 손 뭐 맨손으로 하고 훑는 작업도 뭐 물집이 다 생길 정도로 훑어내고 그래야 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정말 남자 손처럼. 아, 그게 무슨 억세가지고. 우리가 박지성 선수의 발, 뭐 어떤 발레리나의 네. 발 이런 사진들 올라오면서 엄청 우리는 손을 이제 이렇게 그거로 아름답게 인해서 가꿀 줄을 몰라가지고. 네, 한번 네. 그래도 이렇게 엉망이에요. 네, 여기 굳은 살 이런데 굳은 살이 네네. 정말 여기에 굳은 살이 엄청 네. 이렇게 다 옹이옹이 박혀 계세요. 네네. 예. 자, 그럼 이제 매듭을 좀 하나씩 설명 좀 해주시고 옆으로 제가 전달해 이제 드리고. 매듭을 이제 네. 우리나라 기본형 매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어저께 그저께 조금 간단하게 맺어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이 이름도 아주 이렇게 다정스럽게 네. 뭐 국화 매듭이라든가 나비 매듭이라든가 뭐 잠자리 매듭이라든가 네. 생강의 쪽과 같아서 생쪽 매듭이라든가 뭐 그렇게 이름도 그래요. 아, 예, 하나씩.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집- 생강의 네, 네, 생강 같다 해서 생쪽 생쪽 매듭. 매듭. 네, 요거는 나비. 나비 매듭. 나비 네. 매듭. 요거는 이제 잠자리 같은. 야, 게 이건 누가 봐도 잠자리 점자리인데 매듭. 네. 여기 점자리 한번. 네, 이거는 이제 국화 매듭. 네. 요거 옆으로 한번 나비 매듭도 네. 한번 봐주시고 네. 국화 매듭. 국화 매듭. 네. 저는 근데 이제 생강. 예, 이렇게 요런 거는 전부 다 원다회, 동다회라 그래서 동그란 끈이고요. 네. 이제 요런 거는 또 허리 저 오색조대 오색조대로 짠 건데요. 네. 36가닥으로 짠 거예요. 와. 이걸 광다회라 그러거든요. 네. 이런 거가 있는가 요거는 하면, 이제 허리에 매는 네, 건가요? 허리에 맨 게 아니라 이렇게 아. 네, 밑에 요즘에 넥타이처럼 넥타이처럼. 이렇게 매는 거. 네. 조대라고 하고 요거가 이제 허리띠죠. 네. 요거가 이제 뭐 도포끈이라든가 네. 조금 지금 현대 사람들은 체격도 크고 그래서 이것도 술도 길지만 이거 옛날 걸 그대로 재현한 거라서 네. 요거는 좀 옛날 분들은 체격에 따라서 네네네. 이제 조금 술도 짧았어요. 네. 저한테 맞겠네요. 네. 근데 요런 거는 이제 20가닥으로 짠 거고, 네. 네. 요런 건 다 8가닥으로 짠 거고 야. 그렇습니다. 무용할 때 좀 어디 사용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우리 이번 매듭 작품 중간에 네네. 8명 여자 무용수가 나와서 네. 선생님의 그 실을 꼬우는 작업인데요. 네. 그거 할 때 제가 들었던 안무적인 구도 생각은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 인생처럼 네.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꼬여야지 아름다운 게 우리 인생 아닌가. 아. 네네. 예.
그런 50년간의 많은 아픔, 기억들을 계속 꼬우실 때마다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무용 구도도 되도록 말이 교차해서 꼬이게 이렇게 좀 많이 했던 안무 기억이 나네요. 스멀스멀 올라오는 네. 인생이 꼬여야 아름답다. 오늘 진짜 명언을 해주셨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저도 아까 영상으로 미리 우리가 봤잖아요. 정말 그 수많은 가닥의 실타래 네네. 그거는 너무 아름답게 멋졌어요. 나오고. 네, 너무 네. 멋졌어요. 네. 그 무대의 어떤 디자인과 조명 그리고 그 인상 깊었던 스파이더맨의 실타래 같은 그런 모든 무대 미술 감독을 해주신 우리 박동우 미술 감독님 이번 공연에 어떤 마음이셨는지 인터뷰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작품 다 두 분 무형문화재 장인분들이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이 주인공들의 작업을 어떻게 잘 보이게 할 것인가. 관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은 두 분 선생님들의 작업이거든요. 이제 흙과 물과 불이거든요. 그리고 또 매듭장 선생님께서 실을 누에고치로부터 나온 그걸로 실을 만들어서 염색을 하고 그 과정에서도 역시 물들이는 작업, 물감으로 물들이는 작업에서 역시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연못을 만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일부는 전반적으로 이제 흙과 가마의 세계에서 검정으로 하고 2부는 실, 누에로부터 나온 실의 세계라서 흰색으로 그렇게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박동우 미술 감독님 정말 애쓰셨다는 게 정말 이 무대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에피소드에 대해서 또 계속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 김혜순 선생님께서는 네.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김종욱 선생님께서는 뭐 시연은 해보신 적은 있으시다고 하거든요. 공연은 네, 아니고. 네, 예. 근데 뭐 선생님께서도 물론 제자분들이나 이런 앞에서 어떤 시연은 해보셨겠지만 공연은 처음이신 거죠. 네, 공연은 처음이었는데도요. 네, 제가 그냥 늘 하던 작업이니까 네, 하던 작업을 그냥 장소만 달리 네. 무대 위에서 했던 것뿐이니까 네, 네. 별로 그렇게 어려움은 뭐 없었어요. 아, 왜 떨리지 않느냐고 그러니까요. 옆에서 있는 사람이 더 떨리더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떨리는 것도 몰랐어요. 네. 그 공연 후에 연구관님 이제 사실 관객들의 반응도 있지만 그 연구원에 이제 계신 분들의 또 얘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평가는 어떠셨나요? 저희 내부 직원들이 볼 때도 네, 이 두 작품, 그러니까 사기장, 매듭장이 사실 두 편이잖아요. 네네네. 다 너무 이렇게 멋있게 봤는데 네, 특히 매듭장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밝고 경쾌하고 네. 뭐 이런 그 전체적인 무대의 그 구성 자체를 네. 대단히 좋아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특히 일반 관객들도 매듭장 실을 우리가 보여주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결론적으로 그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상당히 이렇게 인상 깊었다 이런 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공연과 매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또 배우고 싶으신 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직접 김혜순 선생님의 공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매듭 작품의 특징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색감이고요. 또 매듭의 구성이에요. 전통적인 작품에서는 어떤 작품을 하려면은 이제 색감을 정하고 구성을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는 작업하는 그 순서대로만 진행을 하면은 되는데 현대화되는 현대 작품을 하려면은 색감도 또 구성도 중요하지만은 또 평면 위에 그 매듭과 자수를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회화적인 작품을 하려고 할 때는 또 그 구성을 해가면서 색감도 맞춰가면서 자수도 놓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해외 전시를 많이 했는데요. 선생님 따라다니면서도 많이 했고 또 제가 한국매듭연구회 회장직을 맡고서 그 연구회를 이끌어가면서도 전시회를 여러 번 했어요. 회원전을. 그럴 때마다 반응들이 너무나 좋았고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매듭이라는 게 재료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단순하게 끈으로 묶어서 문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료랑 도구가 단순한 게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김희진 선생님과 김혜순 선생님한테 모두 매듭을 배웠는데요. 두 분이 삶이 전부 다 매듭에 바치신 것처럼 사시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작품 할 때는 제 개인이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선생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 있어서 매듭이란 문화계에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과의 인연을 맺게 해줬고요. 또 아주 여러 방면에 재능이 많은 그런 훌륭한 제자들과의 그런 만남을 해준 아주 고맙고도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야, 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런 작품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정말 저도 배워보고 싶고 제 아내한테도 요거는 좀 배워봐라 권하고 싶은 그런 분야네요. 선생님 작품이 이제 해외에서도 전시를 많이 해오셨다고요? 네,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이신 김희진 선생님이 활동하실 때도 많이 같이 선생님 쫓아서 많이 다녔고요. 네. 그리고 뭐 국내외 전시회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또 제가 이끄는 한국매듭연구회에서도 그 회원전을 뭐 국내외로 그것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럼 지금은 이제 좀 코로나 시국이어서 좀 그렇지만 이제 좀 잠잠해지고 하면 앞으로도 뭐 국내든 해외든 그쵸. 많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뭐 2년에 한 번씩 저희는 지난번에 11월에 전시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또 경연으로 이제 올해 국내에서 하면 뭐 그 다음에는 해외에 가고 네.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여러 번 국내외로 전시를 많이 했죠. 네. 세 분께 먼저 이제 이 공연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네. 어떠셨나요? 끈 떨어지지 말고. 공연 끝났다고 하지 말고 인연을 잘 이어가면서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사실 저는 제일 좋았던 부분이 이번에 이제 공예에 대해서 우리 저뿐이 아니라 저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은 저희 스텝 전체가 네. 차기장하고 매듭장을 다 숙지를 하지 않고서는 이 공연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막내되는 무대 스텝들까지 다 앉혀놓고 네. 무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얼레야, 이게 물레야, 어. 이거 상사거리인데 얼레 들고 나오라 그럴 때 물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모든 무대 스텝들이 이걸 네. 배우면서 끝나고 나니까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듭 우리도 이제 할 수 있겠다. 네. 저도 실은 좀 부끄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네. 누에가 참 이제 이 매듭의 첫 재료가 누에고치의 누에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떤 사실을 알게 된 것 이상으로 그것에 대한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연구관님. 저는 저 두 분께 저 두 분에게 끈으로 제가 매여서 예. 떨어지고 싶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번에 제가 정말 우리 김혜순 선생님, 김정우 선생님께 두 분 모시고 또 이 공연을 또 우리 두 분 훌륭한 네. 연출
안무 두 분 교수님하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공예가 공연이 된다는 거 네. 그거 자체는 우리한테 모두 다 처음 하는 일이었어요. 네. 그 자체가 그 이 큰 바다에 배가 하나 딱 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 배에 이렇게 여러 선장님들과 주인공들한테 제가 끈이 돼서 매달려서 정말 행복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또 특히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공예가 공연이 되면서 그것 자체가 무대 위에서 공예의 인의 삶과 기술이 역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네. 이번 공연을 통해서 제가 무척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네, 우리 네. 전통문화와 매듭에 대해서 또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 그야말로 매듭을 지어주시면서 이 프로그램 마지막을 좀 얘기해 주십사 네.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듭이요 이렇게 뭐 어디 문헌에서 하는 법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 옛 조상님들이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 내려와서 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 그렇게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서 내려온 매듭이지만 한때는 이렇게 단절될 만한 그런 위기에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그런 거가 다 위기가 넘겨졌지만 그래도 뭐 전통은 전통대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야 되겠고요. 또 우리 현대 생활에 맞게 현대화 작업도 계속해서 하면서 매듭벽으로 아름다운 문화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 이제 정말 우리 K컬처가 이 대한민국 국민이 즐기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예전에는 그냥 소리로만 외쳤었는데 아, 이제는 오늘 제가 이 생각하는 손 공연을 보면서도 이거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진짜 전 세계인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떤 전통적인 우리의 그 문화가 공연화돼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이 작품들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일이 자주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K컬처 공예가 공연이 되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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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을 생각을 할 때 늘 담을 넘고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저한테는 공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일생의 가장 큰 담을 또 경계를 제가 이번에 넘은 것 같습니다. 저의 때로는 변덕스러운 그런 성격에도 잘 따라와준 우리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모든 공연진들에게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결국 한국의 정체성, 한국의 문화 그것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결과가 지금 아주 크게 터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통문화를 베이스라고 하는 이런 무형유산의 공예기술의 장인들 그리고 또 우리 이런 활동을 하시는 예능인들 이런 분들의 모습을 잘 기획을 해서 이번 생각하는 손처럼 잘 만들면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그렇게 좀 더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